혹시 걸어 다니는 AT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강남 한복판. 시세 60억짜리 60평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최고급 대리석이 반짝이고 거실에는 이태리 가죽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체온이 없는 존재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가죽의 온기가 아닙니다. 싸늘한 정맛, 그리고 아내가 뿌려댄 독한 향수 냄새뿐이죠. 거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식탁 위를 봅니다. 따뜻한 밥상은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먹다 남은 치킨뼈와 아내가 백화점에서 사온 명품 쇼핑백들이 엉켜 있는 걸 보면 속에서 신물이 올라옵니다. 제 이름은 박동훈, 나이 58. 연봉 2억을 버는 중소기업 대표이지만 실상은 제 집안 안방 침대조차 쓰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가장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날이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풀 세팅을 하고 골프 모임에 나가던 아내 미란이가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마치 길바닥에 눌러붙은 껌딱지를 본 듯한 표정으로요. 아우, 당신 좀 씻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소파 가죽에 늙은 냄새 배잖아. 늙은 냄새. 평생 술 접대하고 공장 매연 마시며 이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늙은 건데 그걸 아내는 악취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욱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등골 빠지게 일하는데. 그러자 아내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니? 당신이 능력 없어서 겨우 이 정도 사는 거 감사한 줄 몰라? 내 친구 남편들은 벌써 강남에 빌딩이 2채야.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유세 떨지 말고 비키기나 해. 쥐꼬리. 연봉 2억이 그녀에겐 쥐꼬리였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대학생 아들놈은 한술 더 뜨더군요. 아,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쪽팔리게. 그리고 아빠, 냄새 나는 건 사실이잖아. 좀 씻어요. 그날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토해내는 귀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22살, 이름은 리엔. 자그마한 체구, 화장기 없는 까만 얼굴, 그리고 낡은 운동화. 그녀는 이 화려하고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리엔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야, 행주를 그렇게 짜면 어떡해? 니네 나라에선 그렇게 가르치니? 말귀도 못 알아듣고 답답해 죽겠네. 아내는 저에게 쏟아붓던 경멸을 그 어린 여자에게 고스란히 옮겨부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리엔의 등, 그 작고 떨리는 등을 보는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배가 너무 고파 주방으로 나가 냉장고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찬밥 한 덩이조차 없더군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리엔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초라한 런닝구 차림을 보고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베트남에서 가져온 쌀국수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고수향과 고기 육수 냄새.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드세요. 따뜻해요. 국물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목걸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받은 것이.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 그녀가 제 손등 위에 조용히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한 손. 사장님, 울지 마세요. 사장님, 착한 사람이에요. 사모님 나빠요. 사장님 최고예요. 오빠도 아니고 여보도 아닌 사장님이라는 호칭. 하지만 그 서툰 한국말 한마디가 죽어있던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 유창하게 독서를 퍼붓는 아내보다 말은 서툴러도 진심으로 나를 존경해주는 이 여자가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리엔과 스마트폰 번역기로 대화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비바람을 피할 집을 지어주는 것, 소박하고 착한 꿈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한국을 떠나자. 여기서 찬밥 신세로 늙어 죽느니 리엔의 나라에 가서 왕처럼 살아보자. 사랑에 눈을 멀어 무작정 도망치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아내 몰래 관리하던 알짜배기 주식과 펀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아주 큰 선물을 주는 척 연막을 쳤습니다. 여보, 이번에 사업 확장하는데 당신 명의 아파트로 담보대출 좀 최대한 받자. 성공하면 명의 당신 앞으로 다 돌려줄게. 아내는 눈이 뒤집어서 좋아더긴요. 어머, 진짜지? 공중 서줄 거지? 그녀는 제 손에 인감도장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대출금까지 싹 챙겨서 달러로 바꿨습니다. 미안함? 죄책감? 지난 30년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세월에 비하면 이건 약과입니다. 베트남 다낭의 최고급 풀빌라를 리엔의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디데이 날짜는 아내가 친구들과 3박 4일 일본 온천 여행 가는 날로 잡았죠. 아내가 여행을 떠나던 아침,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여보. 아내가 나가자마자 저는 1톤 트럭을 불렀습니다. 제 짐은 챙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보물 1호인 명품 가방들, 폐물들 싹 다 중고 명품샵에 넘겼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식탁 위에 딱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미란아, 나는 이제 진짜 내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간다. 이 집은 전세 뺀 돈이랑 대출금으로 빚잔치 다 했으니 곧 은행에서 넘어올 거야. 니네 잘난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아, 그리고 아들놈 학비도 끊었다. 이제 니네 힘으로 살아봐라. 안녕. 공항에서 리엔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발 아래를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여기는 베트남 다낭. 지금 저는 200평짜리 프라이빗 풀빌라의 선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아내는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더군요. 뭐? 알게 뭡니까? 다낭의 밤은 뜨겁고 습합니다. 마치 30년 만에 되살아난 내 심장처럼 말이죠. 저 멀리 테라스 문이 열리고 그녀가 걸어옵니다. 리엔, 하얀색 비키니,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구릿빛이 피부. 22살의 그녀는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답습니다. 대담한 눈빛으로 나를 향해 걸어옵니다. 한국에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의 여자. 오빠, 물 따뜻해요? 같이 해요. 그녀가 물살을 가르고 내게 다가옵니다. 차가운 수영장 물속에서 그녀의 체온만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집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젖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매끄러운 살결이 내 발바닥에 닿는 순간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달콤한 망고 향이 납니다. 나를 경멸하던 아내의 눈빛?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엔 나를 남자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 여자뿐입니다. 오빠 너무 좋아요. 물결이 거세게 일렁입니다. 내 움직임에 맞춰 그녀가 내 목을 꽉 끌어안습니다. 철썩이는 물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밤벌레 소리가 뒤섞여 귓가를 때립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동 속에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수영장 한가운데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해요, 오빠. 그래,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는 거지. 나는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나의 천국은 바로 여기, 이 물결 속에 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